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자, 계속 풀어볼게요. 다항식, 30차네요. 그죠? 30차. 자, 30차. 그죠? 자, 30차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재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색깔이 왜 또 이러냐? 자, 이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로 하자 했으니까 일단 식이 하나 나오죠. 그죠? 자,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건 뭐 짧으니까 일단 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x의 30승 플러스 x의 29승. 자, 플러스 x를 x-1로 나누면 몫이 qx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안 줬어요. 뭐 떨어진다, 뭐 어쩐다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일단 뭐 있다고 치고, 자, 요게 몇 차? 1차. 그죠? 자, 나머지는 1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상수항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에다, 요게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3이죠. x에다 1 들어갔으니까 3이고, 이게 다 없어지고 r이니까, r이 곧 3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30승 더하기 x의 29승 더하기 x인데, 이거를 x-1로 나눴을 때, 이게 이제 qx고, 나머지가 3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식이 됐어. 그런데 여기 지금 또 qx를 몫인데, 그죠?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이제 식 두 번째 건데,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랍니다. 그럼 일단 몫은 또 있겠죠. q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r 프라임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r 프라임 요 값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요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얼마 넣으면 좋을까? 요거, 그죠? 요게 0 되는 값을 넣어주면 좋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자,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q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r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q 마이너스 1이에요. q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자, 근데 여기 지금 완전하게 되어 있는 수식이 있으니까 요 q-1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q-1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답이란 얘기야. q-1이.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짝수승은 1이 될 거고 홀수승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q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갔고 여기가 더하기 3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그죠? q에 마이너스 1 넣은 것이 r-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r-이기 때문에 그죠?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지워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2에 q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2에 q에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어오면 4가 되니까 q에 마이너스 1이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뭐 의외로 평이하게 문제가 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자, 99의 구승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란데, 설마 이걸 99를 9번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아닐 것 같고, 그죠? 일단 관계를 보면 99하고 100은 99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100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x의 9승, 9승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돼요. 그럼 일단 몫은 qx라고 두고, 자, 요게 1차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항이죠. 그래서 이 r을 구하라의 문제가 되니까 x에다가 뭐를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r이 나오겠다. 그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9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0이니까 r이 되죠. 그러므로 r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정수 나눗셈에서 A라고 하는 것을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R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나눈 수 b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R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는 건 이 다항식에서는 괜찮습니다. 다항식에서는 얘가 1차식일 때 이것이 상수항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수의 나눗셈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될까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자, 99의 구승을 100으로 나누게 됐을 때, 자, 몫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몫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x라고 둘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정수에서는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잘못한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식은 맞는 수식이야. 수식은 맞는데 얘는 나머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즉 이거를 변형해서 이 나머지의 자리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게만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5에다가 23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얼마니? 3, 5, 15에다가 2, 5, 10이니까 이거 잠깐 얼마예요? 3, 5, 15에다가 2, 5, 10이니까 115인가요? 그럼 이게 114쯤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식은 됩니다. 이게 수식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대로 114를 유지하면서 이게 나머지의 의미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를 조금만 변형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22 플러스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5 곱하기 22로 한 다음에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5에서 1을 빼서 이게 5 곱하기 22 플러스 4로만 해주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x인데 이거를 100에 x 뭘로 할까요? x 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걸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요. 여기 23을 22하고 1로 바꿨듯이 여기 x를 x 마이너스 1과 1로 바꿔주면 100에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00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이 이제 99가 나오는데 이 99라고 하는 값은 100으로 나눴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기 때문에 나머지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몫과 나머지가 됐을 때 이 형태는 유일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른 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99 하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99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5번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서술형으로 쓸 때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지 않도록 자, 그 부분에 좀 주의해서 자,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인데, 자, 2의 1001승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문제에 나오는 숫자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가 15가 아니고 다른 수가 들어갔을 때 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2의 거듭제곱 형태하고 15를 기준으로 보면 2의 거듭제곱 형태 중에는 16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문제가 99에 아까 9승이었나? 99승이었나? 그죠? 이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을 봤죠. 그러면 99하고 100은 하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99를 x로 두고 이 100을 뭐 x 플러스 1로 둔다든가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한데 2의 거듭제곱과 15라고 한다면 관련성을 찾지 못하면 그죠? 어떤 걸 하나의 문자로 두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2의 거듭제곱 안에는 16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6과 15를 관계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2의 1000승, 1001승이니까 2의 1001승이라고 하는 것은 2의 1000승에다가 곱하기 2하고 같은 거고요. 그죠? 자, 2의 1000승은 2의 4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승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고 2의 4승이 바로 1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16에 250승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16이라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15라는 숫자의 관계는 이거를 x로 뒀을 때 이것이 x-1이 된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x로 두게 되면 15라고 하는 것은 x-1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쓰면 2x의 250승을 뭐로 나누면 x-1로 나눴을 때의 어떤 몫과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x는 16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 나머지는 일단 상수항이라고 둬야 되겠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x가 16의 값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식은 반드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r이에요. 그죠? 자, 이 r이 우리가 찾는 나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가 16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수식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x에다가 일단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해보면 이쪽은 2가 되고요. 그죠? 이쪽은 r이 돼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는 숫자로 된 건데 그죠? 이거를 어거지로 문자로 놓고 네 맘대로 답을 내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요 x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16을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그대로 16을 대입해 보시면 이 수식은 2 곱하기 16에 250승이 되고요. 여기가 15가 되죠. 16에서 1 빼니까 그 다음에 q에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는 형태의 수식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수식을 여러분이 해석해 보시면 2의 1001승을 15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수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 2가 정답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에다 1을 대입해서 r 값을 구했지만 x가 16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2가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차 다항식인데 이것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식 1, 2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수식은 x 4제곱 m의 x 세제곱 더하기 n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상수항이 없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것을 x-1로 나누게 되면 몫은 존재하지만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둘 다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요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n이 되고요. 플러스 4가 나머지예요.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식에서는 이제 x가 1일 때인데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자, 1, 1, 1 대입하면 개수에 합된다 그랬어요. 그죠? 1 플러스 n 플러스 n에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이 값도 0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m하고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이게 풀다 보니까 대표형이 됐다시 맞네. 그죠?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연립방정식 풀 줄 알죠? 자,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p1, p2, p3가 각각 1, 2, 3이래요. 그죠? 자, 그때 p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란데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이 무슨 의미냐? 자, 앞으로도 이런 문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자, p1이 1이고 p2가 2고 p3가 3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px-x 이꼴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기다가 들어갔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을 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는 지금 1을 넣었을 때 0이고 그죠? 1이 p1이 1과 같다 그랬으니까 1을 넣으면 0이고 2를 넣으면 0이고 3을 넣으면 0이기 때문에 자, 요 방정식은 1과 2와 3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px-x라는 식을 생각하면 이것이 1, 2, 3을 근으로 갖는다. 요거를 해석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문제풀이 할 때.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1, 2, 3을 이쪽으로 다 이항해서 P1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P2의 마이너스 2가 0이고 P3의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럼 요것은 px-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다. 1, 2, 3이 근이다. 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x라는 것은 3차식인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3차식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x를 해도 3차식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px 마이너스 x는 3차식인데 근이 1, 2, 3이라는 걸로 봐서는 x-1, x-2, x-3.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개가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요 앞에 개수가 문제인데 3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px의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x를 뺀다고 3차항의 개수가 변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1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px는 요거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므로 px는 x-1, x-2, x-3의 플러스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또 학생들 중에 이거 전개해서 또 3차식 찾는 학생도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꼭 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풀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p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즉, 첫 번째 나눗셈식이 주어진 거죠. 자, 식으로 만들어 보면 px를 x-4로 나눴을 때 자, 나머지를 구하라니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r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r. 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고 x에다 뭐를 집어넣고 싶어져? 그렇지. 4를 넣고 싶어지죠. 자, 그러면 P4가 바로 우리가 찾는 R입니다. 즉, P4가 답이에요. 그럼 P4는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P4는, 그지? 자, 4 빼기 1, 자, 친절 버전 4 빼기 2, 4 빼기 3에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찾는 R이 된다. 그죠? 자, 계산만 해주면 R값 구할 수 있겠죠?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대표용이 너무 많아.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19번. 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다항식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식 1이 나타나겠죠. 나눗셈식 1이. 자, 써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qx. 그죠? 야, 이렇게 식이 된답니다. 혹시 요거 인수분해 되는 형태인가? 자,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예요. 그죠? 그냥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x-1에 x-1에 x 플러스 2에 qx 형태의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무조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 있어요. 자,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 왼쪽 식은 1-3 플러스 a 플러스 b지. 자, 그게 얼마? 0이죠. 여기다 1 넣었을 때 0 되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자, 이쪽은 마이너스 8. 그죠? 자,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충분히 연립방정식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AB 구할 수 있죠? 자, 또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그 인수분해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인수분해 공식들인데,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구분이 가능한가요? 이런 공식들의 문제는 뭐 부호 하나, 숫자 하나만 틀려도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보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뭐를 만들어서 하라 그랬어, 내가? 자, 카드 만들어서 하라 그랬죠. 카드에 이 공식들을 쭉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3번이 틀린 건데요. 이유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은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이 부분 여기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두 개의 부호가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험 직전에는 뭐 당연히 다 외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꼭 카드에다가 만들어 놓고 보면서 문제를 풀어라. 요거 암기 카드라고 얘기해요. 그죠? 암기 카드, 수학 공식 노트, 뭐 암기 카드. 반드시 만들어서 하세요. 나중에 이게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될 테니까 꼭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20번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21번으로 가겠습니다.